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의 연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결말을 아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뻔히 보이는데 막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깊게 생각한다는 핀잔을 듣곤 하죠. 또는 어떤 모임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공간을 가득 메운 무겁고 불편한 긴장감을 혼자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써 침묵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언급했다가 마치 예개인이라도 보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순간들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당신은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말한 내향적 직관형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재능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저주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저는 칼 융의 심오한 통찰을 수년간 연구하고 그 핵심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는지 그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저주와도 같았던 능력을 다시금 강력한 선물로 되돌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외부 세계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연결하고 막연했던 비전을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며 칼 융이 말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선구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융은 실제로 이런 유형의 인간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의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었을 것이며 문명을 앞으로 이끄는 깊은 패턴을 꿰뚫어 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특별한 재능이 인생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선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은 것과는 다릅니다. 수줍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지만 내향성은 사회적 자극을 포함한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직감이 뛰어나거나 어쩌면 약간의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은 망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칼 융이 내면의 대상이라 부른 것을 지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힘, 감정, 동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대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산과 강을 보듯 당신에게는 단단하고 명확한 현실로 느껴집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칼 융이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깊은 영역을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인간 행동에 숨겨진 패턴들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의 연애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당신은 그저 상황을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사실 칼 융이 원형적 패턴이라고 부른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 즉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기본적인 이야기와 관계의 역학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갈등이 단지 인물과 세부 사항만 다를 뿐 수천 년간 인류 사이에서 반복되어 온
근본적인 관계의 드라마와 똑같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영웅의 여정, 현명한 스승, 변혁의 순환과 같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패턴들이 저장되어 있죠.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청사진이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통찰력이 종종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처럼 완전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 현실의 더 깊은 차원으로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통째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다른 사람들이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선명함으로 의식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지각한다. 이 능력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융은 당신이 인류에게 필수적인 한 유형에 속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언했죠. 만약 이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감지하도록 타고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빛나는 재능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물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자신의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이 즉시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비전이 곧바로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주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 이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니 인생이 더 쉬워져야 할 것 같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물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덫에 갇힌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내면의 비전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모든 것과 점점 더 단절됩니다. 칼 융은 마음의 한 부분이 극도로 강해지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은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에는 거의 지하로 숨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사람을 읽고 패턴을 보는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발달하지만 삶의 기본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끔찍할 정도로 퇴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것을 당신의 열등 기능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곧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감지하지만 정작 내 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책은 보이지만 제때 공과금을 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방 안의 감정적 긴장감은 즉시 느끼지만 정작 자신의 물리적인 공간을 정돈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가신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현실 세계 자체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정을 관리하고 물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당신의 고귀한 비전을 낭비하는 저급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현실 세계를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뒤통수를 치러 돌아옵니다. 융은 이렇게 무시된 자기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의 압력처럼 쌓이다가
결국 매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돈 문제로 공황 발작을 겪거나 자신의 건강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와중에 집의 아주 작은 구석 하나를 정리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내향적 직관형은 매우 힘든 삶을 산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은 균형을 잃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덫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의 재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인 재능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일에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선구자가 되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기능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융은 제3의 선택지, 바로 통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집니다. 당신은 그저 억지로 현실적인 일들을 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열등 기능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의지력이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융은 이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 마음의 여러 부분들과 싸우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의 한 부서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두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마음 전체의 CEO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억누르는 대신 당신의 그 비전 능력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에 발을 딛는 연습, 즉 그라운딩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명상이나 신비로운 수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인식을 물리적인 몸과 바로 지금의 환경으로 가져오는 훈련입니다. 산책을 할 때 분석하거나 패턴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지금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순수한 감각적 경험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둘째,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대신 현실적인 일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세요. 당신의 뇌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니 그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공과금은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캘린더 앱의 알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평범한 일들을 위한 단순한 루틴을 만드세요. 셋째, 융이 적극적 명상이라 부른 것을 연습하세요. 당신의 비전이나 통찰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신 그것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진짜라면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도전해보세요.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세요. 여기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현실 세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곳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기 시작할 때 당신의 비전 능력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융이 궁극적인 이상으로 여겼던 통합된 유형이 됩니다.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실제로 세상의 중요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린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당신의 통찰력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짐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당신은 진짜 진실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심리적 도구 상자의 절반만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통합,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은 완벽함이나 끊임없는 개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과 함께 일하는 그 과정 자체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언젠가 현실적인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를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그라운딩 연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해나가세요. 기억하십시오. 끈기 있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연습과 경험은 타고난 재능만을 이깁니다. 당신의 열등 기능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 겸손한 노력이 바로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 주변에 남몰래 이런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통찰력이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의 연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결말을 아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뻔히 보이는데 막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깊게 생각한다는 핀잔을 듣곤 하죠. 또는 어떤 모임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공간을 가득 메운 무겁고 불편한 긴장감을 혼자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써 침묵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언급했다가 마치 예개인이라도 보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순간들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당신은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말한 내향적 직관형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재능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저주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저는 칼 융의 심오한 통찰을 수년간 연구하고 그 핵심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는지 그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저주와도 같았던 능력을 다시금 강력한 선물로 되돌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외부 세계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연결하고 막연했던 비전을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며 칼 융이 말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선구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융은 실제로 이런 유형의 인간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의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었을 것이며 문명을 앞으로 이끄는 깊은 패턴을 꿰뚫어 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특별한 재능이 인생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선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은 것과는 다릅니다. 수줍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지만 내향성은 사회적 자극을 포함한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직감이 뛰어나거나 어쩌면 약간의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은 망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칼융이 내면의 대상 이라 부른 것을 지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힘, 감정, 동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대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산과 강을 보듯 당신에게는 단단하고 명확한 현실로 느껴집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칼융이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깊은 영역을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인간 행동에 숨겨진 패턴들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의 연애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당신은 그저 상황을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사실 칼융이 원형적 패턴이라고 부른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 즉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기본적인 이야기와 관계의 역학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갈등이 단지 인물과 세부 사항만 다를 뿐 수천 년간 인류 사이에서 반복되어 온 근본적인 관계의 드라마와 똑같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칼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영웅의 여정, 현명한 스승, 변혁의 순환과 같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패턴들이 저장되어 있죠.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청사진이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통찰력이 종종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처럼 완전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 현실의 더 깊은 차원으로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통째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칼융은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다른 사람들이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선명함으로 의식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지각한다. 이 능력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융은 당신이 인류에게 필수적인 한 유형에 속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언했죠. 만약 이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감지하도록 타고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빛나는 재능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물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자신의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이 즉시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비전이 곧바로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주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 이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니 인생이 더 쉬워져야 할 것 같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물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덫에 갇힌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내면의 비전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모든 것과 점점 더 단절됩니다. 칼융은 마음의 한 부분이 극도로 강해지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은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에는 거의 지하로 숨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사람을 읽고 패턴을 보는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발달하지만 삶의 기본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끔찍할 정도로 퇴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것을 당신의 열등 기능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곧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감지하지만 정작 내 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책은 보이지만 제때 공과금을 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방안의 감정적 긴장감은 즉시 느끼지만 정작 자신의 물리적인 공간을 정돈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가신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현실 세계 자체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정을 관리하고 물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당신의 고귀한 비전을 낭비하는 저급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현실 세계를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뒤통수를 치러 돌아옵니다. 융은 이렇게 무시된 자기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의 압력처럼 쌓이다가 결국 매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돈 문제로 공황 발작을 겪거나 자신의 건강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와중에 집의 아주 작은 구석 하나를 정리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내향적 직관형은 매우 힘든 삶을 산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은 균형을 잃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덫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의 재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인 재능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일에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선구자가 되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기능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융은 제3의 선택지, 바로 통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집니다. 당신은 그저 억지로 현실적인 일들을 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열등 기능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의지력이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융은 이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 마음의 여러 부분들과 싸우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의 한 부서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두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마음 전체의 CEO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억누르는 대신 당신의 그 비전 능력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에 발을 딛는 연습, 즉 그라운딩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명상이나 신비로운 수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인식을 물리적인 몸과 바로 지금의 환경으로 가져오는 훈련입니다. 산책을 할 때
분석하거나 패턴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지금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순수한 감각적 경험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둘째,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대신 현실적인 일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세요. 당신의 뇌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니 그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공과금은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캘린더 앱의 알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평범한 일들을 위한 단순한 루틴을 만드세요. 셋째, 융이 적극적 명상이라 부른 것을 연습하세요. 당신의 비전이나 통찰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신 그것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진짜라면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도전해보세요.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세요. 여기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현실 세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곳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기 시작할 때 당신의 비전 능력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융이 궁극적인 이상으로 여겼던 통합된 유형이 됩니다.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실제로 세상의 중요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린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당신의 통찰력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짐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당신은 진짜 진실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심리적 도구 상자의 절반만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통합,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은 완벽함이나 끊임없는 개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과 함께 일하는 그 과정 자체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언젠가 현실적인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를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그라운딩 연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해나가세요. 기억하십시오. 끈기 있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연습과 경험은 타고난 재능만을 이깁니다. 당신의 열등 기능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 겸손한 노력이 바로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 주변에 남몰래 이런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통찰력이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의 연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결말을 아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뻔히 보이는데 막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깊게 생각한다는 핀잔을 듣곤 하죠. 또는 어떤 모임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공간을 가득 메운 무겁고 불편한 긴장감을 혼자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써 침묵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언급했다가 마치 예개인이라도 보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순간들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당신은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말한 내향적 직관형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재능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저주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저는 칼 융의 심오한 통찰을 수년간 연구하고 그 핵심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는지 그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저주와도 같았던 능력을 다시금 강력한 선물로 되돌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외부 세계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연결하고 막연했던 비전을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며 칼 융이 말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선구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융은 실제로 이런 유형의 인간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의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었을 것이며 문명을 앞으로 이끄는 깊은 패턴을 꿰뚫어 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특별한 재능이 인생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선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은 것과는 다릅니다. 수줍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지만 내향성은 사회적 자극을 포함한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직감이 뛰어나거나 어쩌면 약간의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은 망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칼 융이 내면의 대상이라 부른 것을 지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힘, 감정, 동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대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산과 강을 보듯 당신에게는 단단하고 명확한 현실로 느껴집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칼 융이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깊은 영역을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인간 행동에 숨겨진 패턴들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의 연애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당신은 그저 상황을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사실 칼 융이 원형적 패턴이라고 부른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 즉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기본적인 이야기와 관계의 역학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갈등이 단지 인물과 세부 사항만 다를 뿐 수천 년간 인류 사이에서 반복되어 온 근본적인 관계의 드라마와 똑같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영웅의 여정, 현명한 스승, 변혁의 순환과 같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패턴들이 저장되어 있죠.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청사진이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통찰력이 종종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처럼 완전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 현실의 더 깊은 차원으로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통째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다른 사람들이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선명함으로 의식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지각한다. 이 능력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융은 당신이 인류에게 필수적인 한 유형에 속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언했죠. 만약 이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감지하도록 타고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빛나는 재능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물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자신의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이 즉시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비전이 곧바로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주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 이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니 인생이 더 쉬워져야 할 것 같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물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덫에 갇힌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내면의 비전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모든 것과 점점 더 단절됩니다. 칼 융은 마음의 한 부분이 극도로 강해지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은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에는 거의 지하로 숨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사람을 읽고 패턴을 보는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발달하지만 삶의 기본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끔찍할 정도로 퇴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것을 당신의 열등 기능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곧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감지하지만 정작 내 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책은 보이지만 제때 공과금을 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방 안의 감정적 긴장감은 즉시 느끼지만 정작 자신의 물리적인 공간을 정돈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가신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현실 세계 자체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정을 관리하고 물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당신의 고귀한 비전을 낭비하는 저급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현실 세계를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뒤통수를 치러 돌아옵니다. 융은 이렇게 무시된 자기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압력처럼 쌓이다가 결국 매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돈 문제로 공황 발작을 겪거나 자신의 건강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와중에 집의 아주 작은 구석 하나를 정리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내향적 직관형은 매우 힘든 삶을 산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은 균형을 잃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덫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의 재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인 재능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일에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선구자가 되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기능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융은 제3의 선택지, 바로 통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집니다. 당신은 그저 억지로 현실적인 일들을 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열등 기능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의지력이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융은 이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 마음의 여러 부분들과 싸우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의 한 부서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두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마음 전체의 CEO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억누르는 대신 당신의 그 비전 능력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에 발을 딛는 연습, 즉 그라운딩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명상이나 신비로운 수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인식을 물리적인 몸과 바로 지금의 환경으로 가져오는 훈련입니다. 산책을 할 때 분석하거나 패턴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지금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순수한 감각적 경험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둘째,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대신 현실적인 일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세요. 당신의 뇌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니 그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공과금은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캘린더 앱의 알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평범한 일들을 위한 단순한 루틴을 만드세요. 셋째, 융이 적극적 명상이라 부른 것을 연습하세요. 당신의 비전이나 통찰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신 그것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진짜라면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도전해보세요.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세요. 여기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현실 세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곳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기 시작할 때 당신의 비전 능력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융이 궁극적인 이상으로 여겼던 통합된 유형이 됩니다.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실제로 세상의 중요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린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당신의 통찰력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짐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당신은 진짜 진실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심리적 도구 상자의 절반만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통합,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은 완벽함이나 끊임없는 개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과 함께 일하는 그 과정 자체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언젠가 현실적인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를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그라운딩 연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해나가세요. 기억하십시오. 끈기 있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연습과 경험은 타고난 재능만을 이깁니다.
당신의 열등 기능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 겸손한 노력이 바로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 주변에 남몰래 이런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통찰력이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의 연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결말을 아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뻔히 보이는데 막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깊게 생각한다는 핀잔을 듣곤 하죠. 또는 어떤 모임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공간을 가득 메운 무겁고 불편한 긴장감을 혼자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써 침묵합니다.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언급했다가 마치 예개인이라도 보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순간들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당신은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말한 내향적 직관형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재능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저주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저는 칼 융의 심오한 통찰을 수년간 연구하고 그 핵심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는지 그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저주와도 같았던 능력을 다시금 강력한 선물로 되돌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외부 세계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연결하고 막연했던 비전을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며 칼 융이 말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선구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융은 실제로 이런 유형의 인간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의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었을 것이며 문명을 앞으로 이끄는 깊은 패턴을 꿰뚫어 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특별한 재능이 인생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선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은 것과는 다릅니다. 수줍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지만 내향성은 사회적 자극을 포함한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직감이 뛰어나거나 어쩌면 약간의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은 망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칼 융이 내면의 대상이라 부른 것을 지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힘, 감정, 동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대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산과 강을 보듯 당신에게는 단단하고 명확한 현실로 느껴집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칼 융이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깊은 영역을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인간 행동의 숨겨진 패턴들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의 연애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당신은 그저 상황을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사실 칼 융이 원형적 패턴 2라고 부른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 즉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기본적인 이야기와 관계의 역학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갈등이 단지 인물과 세부 사항만 다를 뿐 수천 년간 인류 사이에서 반복되어 온 근본적인 관계의 드라마와 똑같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영웅의 여정, 현명한 스승, 변혁의 순환과 같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패턴들이 저장되어 있죠.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청사진이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통찰력이 종종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처럼 완전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 현실의 더 깊은 차원으로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통째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다른 사람들이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선명함으로 의식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지각한다. 이 능력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융은 당신이 인류에게 필수적인 한 유형에 속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언했죠. 만약 이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감지하도록 타고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빛나는 재능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물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자신의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이 즉시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비전이 곧바로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주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 이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니 인생이 더 쉬워져야 할 것 같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물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덫에 갇힌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내면의 비전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모든 것과 점점 더 단절됩니다. 칼 융은 마음의 한 부분이 극도로 강해지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은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에는 거의 지하로 숨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사람을 읽고 패턴을 보는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발달하지만 삶의 기본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끔찍할 정도로 퇴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것을 당신의 열등 기능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곧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감지하지만 정작 내 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책은 보이지만 제때 공과금을 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방 안의 감정적 긴장감은 즉시 느끼지만 정작 자신의 물리적인 공간을 정돈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가신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현실 세계 자체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정을 관리하고 물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당신의 고귀한 비전을 낭비하는 저급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